핫한 뉴스만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ERU. 이번 주에 참 봐야 할 뉴스들이 많죠? 오늘 조은정 위원님, 최명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월화에 참 답보 상태였던 증시가 자, 오늘 얼마나 또 시원한 상승입니까? 하지만 이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이유, 바로 오늘 주제 때문입니다.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확실해진 속도 조절의 명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명분이겠죠. 자, 미국의 최종 금리 수준은 오늘 밤에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FOMC 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명성 위원님, 네, 조은정 위원님 먼저 점도표와 함께 최종 금리를 확인하는 부분, 그렇게 좀 주요하게 두 관점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예. 이번 주 이제 미국을 보게 되면 빅 이벤트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CPI 지수하고 또 하나는 앵커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FOMC에서 12월 달 올해 들어서 이제 마지막 나오는 12월 달 금리 결정입니다. 자, 일단 어제 제가 이제 밤방송에 출연했는데 여의도 주식왕이었죠. 그때 딱 10시 반에 미국 CPI 지수가 7.1%. 그때 나왔겠군요. 예, 네, 그랬죠. 딱 방송 중에. 예, 우리 이제 예상보다 해서 제가 딱 그 타이밍에 맞았거든요. 자, 이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그 나스닥 선물이 한 3% 정도 오르고 시작에 3%로 이제 출발했지만 결국 또 1%로 해서 정강 후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걸 상당히 좀 좋게 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미국 나스닥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했으면 우리는 더 내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점대 내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1% 정도 마감함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그렇게 급격히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완급 조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1.94, 그다음에 또 코스피도 1.13 아주 멋지게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12월 달 들어서 1% 이상 상승이 처음인지 많이 배우는데요. 자, 어쨌든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이제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될 겁니다. 새벽에 되는데 FOMC 금리 결정이 나요. 근데 이것이 뭐 최종 금리 수준, 속도 조절 명분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해졌을까요? 이미요. 저는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같은 거 이미 피크아웃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도 피크아웃, 이렇게 되면 금리도 이제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때가 가장 충격 파동이 컸냐면 금리 그냥 자이언트 스텝을 4번 했을 때 고점 있을 때가 그때 충격 파동이 커요. 똑같은 논리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2020년 그때가 급히 내렸잖아요. 그럴 때가 충격 파동인 거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금리 수준. 이제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5점에서 뭐 5점 몇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만 더 오면 금리가 이제 피크아웃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충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금리하고 이제 CPI가 남았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앵커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점도표 문제예요. 네. 점도표에서 내년에 금리 인상을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이제 그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연준위원들의 점도표가. 근데 그거 하나 남았는데 저는 그닥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서 외람 때지만 나스닥이 오늘 밤에 양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렇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이런 얘기 안 나오죠. 내일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뭔지 아세요? 내일이요? 네, 이벤트가 15일 날 국회에서요. 네. 양도세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 되면 항상 뭐가 문제냐면 제가 박스권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소위 말해서 대주주 요건, 양도세 물리는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들고 나오는 게 한 30억 정도, 50억 정도, 30억 정도 되는가 봐요. 네. 그러면 30억 정도가 그거 된다라면 증시가 화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을 오늘 반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미 CPI도 꺾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또 연준도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0.7로 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고,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일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거기에 키포인트다. 좀 색다르게 전망해 드리고 싶고,
어차피 그래도 CPI가 발표가 됐으니까 한번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참 10월 달 제가 여러분들 그 질곡의 구간에서 한 15장씩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왜 10월 달 매수해야 되는지 4분기 우리가 큰 기회가 왔는지 그런 걸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상 오늘 또 최명수 위원님도 계시니까 간략히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CPI가 9.1까지 갔어요. 6월 달. 이게 고점이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소위 말해서 보게 되면 헤드앤숄더형이에요.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항상 뭐냐면 발표를 두고 보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장을 먼저 선점해서 좀 대응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술적 지표가 유용하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꺾이죠. 이건 좋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CPI가 꺾이는 것은 뭐냐면 물론 가장 근원적인 게 CPE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이 있는데 사실 CPI 이것이 뭐냐면은 PC이군요. 참 퍼스널. 그래서 이것이 7까지 내려오면 금리를 공격적으로 못 올린단 말이에요. 아까 타이틀 나왔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고 이게 다 보면 주가하고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CPI가 9.1 전년 동기 대비 올랐을 때가 이게 언제였죠? 바로 8월 달 그럴 때 그 9월 달, 10월 달까지 크게 이제 안 좋았을 때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항상 기준 금리보다 앞서서 움직이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의 2년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네. 이것이 선행해서 움직여요. 이게 시장 금리거든요. 그럼 이것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때 2년 만기 이제 국채 수익률이 여기 고점을 형성하고 서서히 내리고 있어요. 이 캔들을 보실 때 미국은요, 우리가 반대예요. 이 빨간색이 음선입니다. 이것도 아까 저기 우리가 보셨지만 CPI 이게 고점이었죠. 이게 머리예요. 헤드 앤 숄더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금리도 서서히 내리면 이제 미국도 기준금리를 그렇게 크게 올리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어떠냐? 이게 문제거든요. 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먼저 꺾여요. 가파르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10년이 가파르게 꺾였는데 뭐 2년 금리만 독약 홍홍 그렇게 안 꺾일까요? 아닙니다. 따라 꺾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금리가 먼저 꺾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금리가 꺾이는 것은 주식시장의 호재일까요? 약재일까요? 당연히 호재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예요, 지금. 2년하고 10년하고 장단기 금리 차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베이시스가 0.8까지 벌어졌어요. 최고로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가만히 보시게 되면 굉장히 겁을 먹죠. 근데 많이 내리면 이때가 꼭지였고 많이 내리면 내리는 만큼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관세의 법칙에서 움직였다면 그다음 회계의 분노로 올라갈 겁니다.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 두고 보시자고요. 네네. 10년 만기에 꺾였죠. 그 다음에 2년 만에 꺾일 겁니다. 꺾이면 그 베이시스가 축소가 되겠죠. 베이시스가 축소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그만큼 둔화되고 그랜저 검증에 있으면 주가는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 이게 제가 이제 미국의 나스닥 분기 차트인데 네. 이럴 때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되거나 그랬을 때 지금도 그런 구간에 있다. 역시 예고해 드렸죠. 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 달, 금년 들어서 3월 달 좀 좋았고 7월 달 좋았고 4분기 좋아지고요. 제뉴얼리 이펙트 1월까지 좀 시장이 좀 좋게 볼 것이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좀 매크로하게 본 거고 좀 이제 우리가 또 오늘 또 이제 좋은 흐름이 났으니까 오늘은 제가 좀 특별히 이렇게 좀 시간을 할애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 박스권에서 이제 뭔가 변화가 모색돼요. 주식 어렵게 마십시오. 되게 편합니다. 늘 뉴스 보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때는 이미 늦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기술지표 보세요. 노란색에서는 이때도 10월 달 노란색에서는 과매도 구간에서는 어김없이 주가가 상승하죠. 이것도 쌍바닥에 나와서 상승하죠. 그러니까 CPI도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차트가 절묘하게 먼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터닝포인트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좋아요. 1.9% 올랐죠. 이건 뭐냐? 코스닥이 센 이유가 있어요. 자, 금리가 이제 그 피크아웃 되고 네. 그러면 성장주가 부담이 덜하겠죠. 그러면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는 게 어디죠? 코스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코스닥 보셔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다. 이미 시장은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고 네네. 특히 오늘 이걸 보셨나요? 코스닥의 지수가 1.94% 올랐는데
상승 종목수의 하락 종목수를 보시게 되면 물론 외국인과 기관들 매수가 됐지만 상승이 1204개예요. 그다음에 하락 종목이 226개예요. 이건 대단히 의미 있게 봐야 돼요. 이제 활발한 종목 장세가 펼쳐졌고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구간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제 금년도 어제도 제가 무료 방송에서 아주 이걸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한테 또 한 번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아까도 이제 보면 진짜 국회에서 하나만 더 활용 점정이라고 양도세만 조금 더 제너러스하게 결정이 된다라면 네. 우리 정말 개별 종목에 반란이 올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힘을 가지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그렇군요. 네. 미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오늘 딱 상승 마감한 가량이 굉장히 적당했다라는 판단이에요. 너무 막 3, 4%막 오른 것보다 완급 조절에 따라서 이 정도의 상승이 굉장히 탁월했는데 코스닥의 종목 장세 거기다 내일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이제 양도세 부과 조건이 조금만 완화된다면 더 할 나위 없겠다라는 판단이네요. 속도 조절의 명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명분이 좀 확실해졌습니다. 자, 미국 CPI 어젯밤에 아마 직접적으로 그 해설을 해주셨을 텐데 금리 이제 속도 이제 조절이 완급된다는 거, 금리가 꺾인다는 것은 호재다라는 거네요. 자, 7.1%라는 수준 예상치보다도 덜 나왔고 전달보다 덜 나와서 아마 올해 동안 그러니까 올해 안에 CPI가 제일 낮게 나오는 수준. 이에요. 자, 그럼 이제 FOMC에서 0.75% 금리 인상은 안 하겠네요. 이제 0.25나 0.5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의 발언도 또 주요할 테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FOMC에는 사실 실물나게 들었거든요. 또 0.75% 상승도 한 3번을 경험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오늘 지금 앞에서 우리 증권 3대 천왕이신 조은정님께서 탁월한 견해를 많이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거의 저도 동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특이하게 그동안 7일 동안 좀 지수가 안 좋았죠. 장중에 하락했는데 오늘 보면 외국인 기관이 거래소에서 한 4,500억, 코스닥에서 한 3,000억 정도, 그래서 7,500억 정도 현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상당히 이제 좋은 의도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국회에서 양도세 부분만 좀 잘 처리해준다면 저도 한번 폭등장이 한번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몇 시쯤 나오려나요? 네. 오전에 나오려나? 네,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네. 좋은 소식이. 그래서 보면 이제 코스닥이 살아나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 연말 연초에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했을 때가 가장 좀 장이 살아나고 좀 개인들에게 큰 이렇게 수익을 안겨다 줬는데요. 보면 이제 일주일 전부터 보면 제약 바이오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어제도 보면 코스닥 제약 중에 상한가도 두세 개씩 나오고 하는데 제약 바이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조금 좀 빨리 평화적으로 좀 끝내버린다면은 저는 아직도 산타크로스는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종목과 마찬가지로 올 연말 12월과 내년 1월 때는 한번 큰 폭의 상승,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은 좀 조금 가더라도 종목들은 한번 급등장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코스닥 중에서 제약 바이오 주식 위주로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좀 희망을 가지시고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큼 여러분 12월이 참 답답했는데요. 벌써 이제 중순까지 접어들었는데 이제 초반에는 좀 답답했다면 이제 오늘 내일을 계기로 12월 이제 연말을 조금 더 마음 좋게 마감을 할 수 있으려나 기대를 갖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 제약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관련한 그리고 콘텐츠주도 그렇고 이게 불꽃 튀는 종목 업종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업종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